방금 전에 발표된 당황스러운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리플의 전 CTO,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근 이런 말을 했어요. XRP가 단기간에 $50까지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리플 홀더를 응원해야 될 리플 내부 인사가 먼저 선을 그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XRP $50 시나리오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발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50가 아니라면 XRP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감정이 아니라 이 숫자로서, 근거로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란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암묵적으로 XRP $50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해석이 돌았었고,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33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달러 같은 진짜 돈과 가치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진 코인이죠. 그 시장이 33조 달러까지 커진다는 얘기였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돈이 전부 다 XRP로 흘러 들어오면은 XRP $50까지 갈 거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맞는 해석인 건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갈링하우스의 33조 달러 발언은 XRP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장 전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결제 시장의 크기 얘기지, 그 돈이 몽땅 XRP로 몰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해석이 이렇게까지 퍼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XRP가 $50가 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XRP 가격이 $50가 되려면은 XRP 전체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시가총액은 그 코인 한 개 가격에 세상에 풀려있는 코인 전체 개수를 곱한 숫자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3조 달러인데요. 3조 달러,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인 거고, 그러니까 XRP가 $50에 도달한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2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숫자를 아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단기간에 $50, $100 이런 회의적이라고 직접 말한 것도 바로 이 계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숫자로 봤을 때 지금은 무리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리플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들은 XRP 가격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 제프리 캔들릭이 내놓은 XRP 목표가는 이렇습니다. 2026년 $8, 2030년 $28. 지금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50랑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감정을 그냥 내려놓고 숫자만 보세요. $8, $28. 지금 가격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XRP $50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역시 XRP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 감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따져봤을 때 기관이 제시한 이 수치조차도 상당한 상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가 아니죠. $50가 됐든 $8가 됐든 그 가격까지 가는 길이 뭐냐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지금 XR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XRP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국제 송금 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XRP를 중간 다리로 써가지고 빠르고 싸게 보내자는 아이디어였었죠. 근데 이 구조에서 XRP가 실제로 쓰이는 방식을 온디맨드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DL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 돈을 보낼 때 잠깐 XRP로 바꿨다가 도착하는 이런 나라의 돈으로 다시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가 실제로 거래되면서 수요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OD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단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제 과정에서 XRP 대신에 RLUSD를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XRP 수요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바로 여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XRP의 진짜 수요는요, 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선택을 해야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고,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법입니다. 이 선이 그어져야지만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규제가 애매한 상태에서는 대형 기관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는 XRP의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근거를 모아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한 가지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간에 XRP $50까지 급등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계산상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리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이미 나왔다 보니까 대신에 이번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되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XRP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시한 XRP 8달러 구간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이 우상향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요. 숫자까지 가는 길에 어떤 관문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관문, 누가 뭐라 그래도 규제겠죠. 그래서 XRP 50달러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게 리플 내부랑 주요 기관들의 공통된 판단이고, 하지만 기관들이 제시한 XRP 8달러 그리고 그 후에 XRP 28달러라는 숫자조차도 지금 기준으로 절대 작은 상승이 아니에요. 결국에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는 규제 환경이 얼마나 빨리 정돈이 되느냐, 이 부분인 거고, 지금 이 순간 클래리티법은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확인된 자료들만 모아가지고 팩트체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실 게 아니고 리플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라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매매 습관들 하나씩 바꾸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한 가지만 바꾸셨으면 해요. 올라갔을 때 팔 줄 알고요. 또 수익 실현까지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매매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팔면은 올라가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락이 끝나는 시점에서 불안하니까 파는 거고요. 시장이 꼭대기에서 가까울 정도로 단기 급등으로서 급격하게 오르는 그 시점,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욕심내지 마시고 딱 이 심리만 반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더 하락해서 불안할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너무 좋고 또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투자금을 늘리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반대로 운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기적처럼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방법들을 정보방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더 갈 것 같을 때 이렇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도 나도 더 하락할 거다, XRP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말 얘기 나올 때 18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쉬워졌고요. 결국에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고점에서 또 팔았고,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
기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